네, 반갑습니다. 7월 7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기대감 또는 호재 이런 것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다시 밀려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 주체가 좀 돌아와주고 뭔가 이슈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도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 총계가 무려 4,600억 순 매도인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에서 무려 2,000억 가까이 2,000억이 좀 넘었죠. 이 정도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쏟아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이 모든 물량을 당연히 개인들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는 정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관들은 그냥 소극적,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관적으로 아침부터 계속 팔아치우기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날 상승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상당폭 많이 반납을 했죠. 뭐 전부 다 반납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 버금가게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반납을 한 부분들이 보여졌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얻어맞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올라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지지선을 확보했고요. 또 그런 관점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 하지만 단기적 변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저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0.1%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괜찮아 이런 모습이죠. 캔들의 모양만 음봉일 뿐이지 뭐 지난번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부담 없는 그런 단계죠. 바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횡보가 좀 나오거나 아니면 아래로 조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횡보하거나 아래쪽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저점 지지 잡고 꼬리를 달아주는 캔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 그만큼 땅이 단단해지는, 즉 지지선이 단단해지는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 잠깐 보시면은요, 네, 급하게 하락했다가 저점을 잡아낸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급하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이제 주가가 상승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야. 이 지지선은 단단한 지지선이야. 이러한 관점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관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쪽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렸어요. 얘네들이 많이 내린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시총 상위권이 많이 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총 상위권을 밀어낸 이유는 외국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제 올라왔던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더 밀려버리는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음봉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음봉의 크기가 커지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하락 장악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물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 쪽으로 두지 않았다.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상승 쪽이 아니라면 어디인가? 뭐 일단 하방 쪽일 것인가?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죠? 왜냐면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 또 중소형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모양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고요. 전체적인 모양새는 아직까지는 흐름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약하다. 네, 아직은 뭐가 이제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부분이 횡보나 이런 포인트를 조금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약한 모습이 좀 보이니까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좀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좀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수급 동향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멈춰줘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반등 나간다 이거예요. 멈추지 않고 반등이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을 텐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주가는 못 오른다고 그랬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이고 또 그 코스피 쪽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집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외국인 매도가 많이 쏟아졌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 또는 기관 매도 쪽에서
중에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 이런 부분들은 좋게 나왔는데 왜 팔았을까? 사전에 매수해 놓은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는 들어오게 되면 또 사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을 팔아먹고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포지션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매도를 좀 많이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일 뿐이고요. 시장이 나빠서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미국 시장 보시면 신고가 나오는 모습 확인도 됐고요.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기술주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뭐 코스피 지수를 아까도 보셨겠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약해서 늘어지는 듯한 느낌은 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매수보다는 오늘 관점하고 내일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을 것 같고요. 대신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 꼬리를 달아주는 형태의 모습들이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몇천원짜리 종목도 있잖아요.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성기업 이건 만원짜리인데 이건 주식이 좀 많이 올랐죠. 요거는 지금 한 60%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추가 상승은 뭐 이 흐름을 타고서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서원인텍 이런 종목들 보시면 모양이 아주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은 나와줬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항은 물론 있지만 상승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났고 대형주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흘러내렸다. 어제 상승한 종목들의 포인트는 조금씩 낮춰진 형태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어떤 것들을 건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외국인 먼저 볼게요. 외국인들 이제 SK바이오팜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뭐 상승폭 다 반납했으니까 아마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는 네, 시장도 매도하고 삼성전자도 매도하고 또 대형주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증시가 힘을 못 써버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현대차도 오늘 매도 포인트에 올라가 있네요. 기아차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언택트 관련 뭐 해가지고 계속 수혜를 받을 것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버스 쪽에서 조금 약하게 네, 소극적인 매수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 쪽에서의 매도는 따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해지성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요 밑에 어디쯤에 레버리지 있나요? 레버리지는 오늘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올라가니까 뭐 그렇게 흐름을 타고 가시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가는 종목 쪽에만 계속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테마, 재료, 정책 수혜 이런 쪽에 집중이 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발표가 나면 좀 떨어지고 또 대형주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돈 버는 것을 중소형 쪽으로 살짝 옮겨가는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를 매도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매도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매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갔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오늘 기관 쪽 매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버스 쪽이 아주 그냥 풀 베팅을 해버렸는데 시장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면은 그렇게 포인트가 급반등이 나오거나 반등이 엄청나게 세게 나오거나 사실 이런 형태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은 글쎄 정말 그럴까? 네, 이 기관들이 매수한 게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인버스도 매수했지만 레버리지는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개별주 쪽의 움직임들 계속 보고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 시장의 방향을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의 입장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당연히 레버리지 샀겠죠. 근데 레버리지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를 했고요. SK바이오팜 이거는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사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NC소프트 이런 식으로 오늘은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들 매수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큰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날은 레버리지, 매도가 나온 날은 인버스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거든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장중에 한 번씩은 꼭 변화가 있더라고요. 즉 오늘처럼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어제는 인버스 쪽, 즉 하락에 개인들이 베팅을 했었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참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힘이 좀 좋고 또 집단력이 좋고 그래서 시장을 좀 방향성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네, 시장은 아직은 양호한 편인데요. 살짝만 걱정스럽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어차피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특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지선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리더라도 크게 문제 없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내려간 시점에서 저점을 잡고 꼬리를 달아준다면 그 타이밍은 매수 포인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우상향일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또는 흐름이 바뀌게 됐을 땐 그때는 걱정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종목에만 집중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괜찮다, 그 말씀을 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